영하 12도의 이 전기 캠핑카에서 잠을 잤습니다. 여름엔 436km, 겨울엔 340km. 20분이면 80% 충전이 가능했던 게 47분까지 대폭 늘어납니다. 단점, 너무 많은 거 아니야 이거?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리뷰하는 헤루남 2025년 8월 20일경 이 ST1 전기 캠핑카를 인도를 받아서 총 6개월 동안 25,000km를 달성했습니다. 달렸어. 겨울철 ST1 전기 캠핑카에 대한 모든 걸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름철 100% 충전 시 436km까지 달리던 이 차가 겨울철 혹한기를 겪으면서 430km에서 360km까지 현저하게 충전량이 줄어듭니다. 이유는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구조적으로 전기차의 특성이고, 두 번째는 이 캠핑카로 개조를 하고 나서 3톤으로 증량이 됐고, 그리고 제가 물도 싣고 이 생필품도 싣고 장비도 싣다 보니까 3.5톤까지 증량이 되다 보니까 주행 성능이 상당히 많이 떨어집니다. 여름철 영상이 있거든요. 안 보실 거잖아요. 그래서 간단하게 차 재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요 앞에서부터 요 끝에까지가 5.7m입니다. 이 높이는 2.23m. 그래서 지하 주차장에 들어갈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는 거. 전폭은 2.1m입니다. 그래서 이 안의 구조가 상당히 되게 한 평 정도 되는 사이즈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구조적으로 아주 잘 만들어졌고, 바닥에서 이렇게 그냥 편하게 올라가시면 되고요. 이렇게 워크스루가 됩니다. 이렇게 차에 아주 심플하게 앉을 수 있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되게 편하죠? 그리고 다시 뒤로 넘어가려면 이렇게 넘어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키는 173까지 서서 걸어 다닐 수 있고요. 저는 그보다 좀 더 높기 때문에 걸어 다닐 수는 없는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부터는 이 차에 대한 이야기가 아닌 캠핑카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캠핑카는 김해 양산에 있는 드림 캠핑카에서 제작을 했고요. 이 캠핑카 내부 안을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해드릴게요. 제가 치운다고 치웠는데 그렇게 깨끗하진 않으니까 이해 부탁드리고, 제가 지금 사용을 하는 내부고요. 원래 이거는 이 등받이가 있는 의자 형태인데 저는 침상으로 제가 이렇게 다시 만들어 놓은 상태고요. 기본적으로 에어컨, 냉장고, 무회전 전자레인지, 수전, 그다음에 순간 온수기가 들어가서 1,690만 원입니다. 근데 저는 바닥 난방하고 온수 매트, 히터까지 사용을 하기 위해서 에바스펙터 D5를 넣어서 520만 원이 더 플러스가 된 금액이고, 모기장이 있고, 이거 지금 제가 한 번씩 설명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전 영상을 안 보실까봐, 이거 진짜 여러분들, 이거 제가 지난 영상에서 야 이거 진짜 이게 왜 필요한지 모르겠다 했는데, 이거 없으면 혹한기를 못 이겨냅니다. 이거 정말 대박입니다. 혹한기를 겪어봤잖아요. 겨울철 영하 12도에서 영하 5도까지 거의 뭐 한 일주일 정도 되게 혹한이었잖아요. 여러분들이 경치를 보고 싶어서 창문을 많이 내는 거 정말 비춥니다. 창문이 많을수록 엄청 단열이 약해집니다. 그래서 창문은 진짜 적을수록 되게 좋아요. 창문은 적게 낼수록 좋고, 이 바람막이는 꼭 있어야 됩니다. 평수가 100리터, 오수가 60리터입니다. 근데 이 겨울철에 제가 사용을 하면서 가장 제일 힘들었던 게 영하 12도에서 영하 5도까지 겪으면서 느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갑자기 물이 얼더라고요. 너무 추우니까 이 청수가 올라가는 노즐이 얼어서 펌프 모터가 돌아가는 소리만 들리고 얼어버린 거예요. 결빙이 돼버린 거죠. 바닥하고 이 안에까지는 정말 따뜻하거든요. 근데 여기가 청수가 들어간 자리인데 이곳에는
바닥 난방이 깔리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여기만 상당히 되게 춥습니다. 구조적인 문제라고 하는데 이거는 바꿀 수가 없대요. 그래서 저는 어떤 방법을 썼냐면, 샤워를 하거나 수전을 쓸 때 이 끌어올리는 이 노즐이 제가 온다고 그랬잖아요. 자, 그거를 제가 해결을 어떻게 했냐면, 이 안에 제가 이렇게 매트를 하나 그 로즐 위에다가 올려놨어요. 청수 박스가 여기에 있고 그 옆으로 로즐들이 이렇게 이동을 하거든요. 조그만 전기 매트 있죠. 이 전기 매트를 이용을 해서 해결을 했어요. 자, 60도로 놓고 8시간을 놓으면 밤새 충분히 어는 거를 방지할 수 있는데 영하 12도까지도 충분히 버틸 수 있다라는 거를 확인을 했어요. 많은 분들이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럼 열선을 감으면 되지 않냐. 근데 여러분들, 이 열선 자체가 인증을 받은 게 거의 없고 중국 제품들이 많다 보니까 화재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작은 매트를 이용을 해서 시간 타이머를 놓고 지금까지 한 번도 이 혹한기에 언 적이 없어요. 두 번째 문제점은 뭐였냐면, 샤워를 하는데 물이 막힌 거예요. 물이 얼어서 결빙이 돼서 내려가지를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샤워를 하다 말고 다 말린 상태에서 밖에 나와 봤더니, 물을 쓰고 나서 이렇게 내려와서 오수통으로 연결되는 이 오수통이 이렇게 지나가는 로즐이 있어요. 그 로즐이 바깥으로 나와 있는 요 정도 부분이 얼더라고요. 그래서 그 어는 부분을, 온풍기거든요. 얘가 거의 2kW를 쓰더라고요. 정말 되게 용량이 높은 거였어요. 그래서 사용을 못했는데 한 10분 정도 이렇게 쐬주잖아요. 그러면 바로 물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아주 따뜻하게 혹한기에도 샤워를 할 수 있었고,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가 뭐였냐면, 에바스페커 D5를 사용을 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히터도 사용이 가능하고 바닥 난방도 가능하고 따뜻한 물도 사용이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리고 온수 매트까지 가능하다는 거. 근데 구조적인 문제상으로 이 히터의 구멍이 이렇게 있다 보니까 이 침상을 만들면 여기가 막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따뜻한 바람이 나올 수가 없는 구조가 돼버렸더라고요. 안에 우풍이 진짜 심하더라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저기 지금 저기 앞에 보이죠? 저 앞에 이렇게 커튼이 되어 있거든요. 커튼 없으면 아마 거의 머리 갖다 대잖아요. 얼어 죽습니다. 진짜 차가워요. 유리창이 있는 곳은 아무리 단열을 해도 찬 공기가 엄청나게 들어와요. 창문 달고 여기도 창문 달면 여러분들 겨울철은 포기하셔야 됩니다. 제가 선택한 거는 0.5kg. 이게 한 10시간 정도 사용을 해도 시간당 0.5kg 나가는 거니까 10시간을 사용을 해도 이 차 배터리의 키로수로 따지면 30kg 정도 사라지거든요. 그럼 10시간에 30kg는 충분히 사용을 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에바스페커 D5로 온수 매트, 바닥 난방까지 딱 해놓으면 차에 딱 올라탈 때부터 따뜻한 감, 그리고 이 이불 속에 들어갔을 때 정말, 와, 이게 온돌이야, 온돌. 이게 전기 캠핑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두 가지를 깔아놨습니다. 두 가지를 깔아놓은 게 뭐냐면, 여기 온수 매트, 그 다음에 전기장판까지. 전기차의 장점은 전기를 풍부하게 쓸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무시동 히터만 쓰는 게 아니라 전기도 같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에바스페커 D5를 제가 이 옵션으로 선택을 했다고 했잖아요. 여기 지금 이게 이 연료통인데, 연료통이 7리터 정도가 들어가요. 조금 더 들어가는데 7리터 들어가면 한 10,000원에서 11,000원 정도 사용을 하거든요. 근데 이걸로 정말 바닥 난방 따뜻하게 온수 매트, 뜨거운 물을 사용하면서 2박 3일 동안 여러분들 충분히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이 차를 사용을 하고 이 차를 타보고 캠핑을 하면서 낚시도 하고 해루질도 하면서 느낀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2박 3일로는 이 차가 최고인 거. 여름에 에어컨 전기 빵빵하게 쓰면서 2박 3일, 겨울에는 따뜻한 이불 속에서 따뜻한 샤워를 하면서 2박 3일. 왜? 2박 3일 쓰면 이 경유가 다 떨어집니다. 대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구조적으로 이 배터리의 성능 자체가 이 저하가 됐고, 그 다음에 차의 중량이 높아지면서 주행거리가 조금 떨어진다는 거, 그리고 겨울철 주행 성능도 떨어진다는 거에 단점이 좀 있긴 하지만, 그래도 저한테는 2박 3일 동안 한 곳에서 최적으로 최고의 효율로 놀 수 있는 이 캠핑카여서 되게 전 만족을 하고요. 또 하나 문제점이 더 있는 게 뭐냐면, 지금 이 차 자체적으로 결함이 하나 있더라고요. 테일게이트에 빗물이 스며듭니다. 한 3번 정도 수리를 받았는데
아직도 못 잡고 있다는 단점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물이 새는지 안 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누수 현상이 있거든요. 근데 물이 막 많이 들어오진 않아요. 되게 조금씩 들어오는데 물이 샌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수리가 잘 돼서 마무리까지 잘 됐으면 좋겠고, 전기차에 대한 그래도 고정관념이 진짜 많았었거든요. 하지만 전기차가 있어서 시원한 여름,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어서 최고. 전기 캠핑카에 대한 주의사항을 마지막으로 말씀드릴게요. 창문을 많이 내면 안 된다는 거. 왜? 단열이 정말 떨어지고 우풍이 진짜 많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요게 꼭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거고, 이게 전기차이기 때문에 가능한 부분도 있어요. 그리고 요 바람막이, 요게 없으면 진짜 안 됩니다. 요거 하나가 정말 따뜻함을 유지하는데 최고라는 거. 그리고 에바스페커 D5를 제가 이 옵션으로 넣어서 사용을 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바닥 난방과 온수 매트, 그 다음에 뜨거운 물을 팡팡 쓸 수 있어서 진짜 이 7리터 정도밖에 들어가지 않는데 2박 3일에 10,000원, 11,000원 정도는 충분히 쓸 수 있으시잖아요. 저는 추운 데서는 진짜 못 자거든요. 근데 이 안에 들어가면 온수 매트가 막 돌아가면서 되게 따뜻하고, 차에 탈 때도 바닥 난방이 기본적으로 따뜻해서 차에 올라타는 그 감이 되게 좋습니다. 그리고 안타깝게 처음으로 이 사고가 났어요. 봤지. 이렇게 사고가 처음 나서 이 배터리의 하부 배터리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는 체크를 해봐야 되고요. 앞에 부분은 이 덮개 부분이라고 그러죠. 밑에서 엔진 부분을 덮는 부분, 이 모터 부분을 덮는 부분이 깨졌어요. 6개월 만에 사고도 났습니다. 그리고 25,000km 타면서 전기차에 대한 안 좋은 점은 진짜 충전을 자주 해야 돼요. 진짜 캠핑카에서만 6개월 먹고 자고 한다고 치면 진짜 충전을 자주 해야 된다는 거. 고속도로 주행을 하면 이 차의 전비는 확 떨어집니다. 얘는 뭐 고속도로용이 아니에요. 그냥 시내용이거든요. 그리고 고속도로를 한 600km고 뭐 한 700km 달리잖아요. 달리고 난 다음에 시내에서 충전을 하면 충전량이 또 줄어요. 그 이유가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뭐 효율 때문에 그런다고는 해요. 근데 한 300km 정도를 시내 주행을 해야만 다시 고충전선까지 올라옵니다. 그런 단점은 있어요. 하지만 제가 사용을 하면서 느낀 점, 전기를 풍부하게 쓴다는 거, 에어컨을 빵빵하게 시원하게 쓸 수 있다는 거, 겨울철에는 이 무시동 히터 하나로 여기를 훈훈하게 데피면서 그 다음에 이 0.5kW의 온풍기 하나가 정말 여기 실내 온도를 22도에서 24도까지 올려놓습니다. 그것도 혹한기에도. 그렇기 때문에 10시간에 뭐 30km 정도 없어지는 건데, 차 키로수로 따지면 30km 없어지는 건데, 전 정말 진짜 되게 아주 베리베리 많이 이빠이 만족하고 있어요. 그리고 화장실은 제가 실질적으로 사용을 하진 않지만 샤워도 가능하고, 혹한기에 샤워도 가능하고, 따뜻한 이 바닥과 이 침대 안에서 잘 수 있다는 거, 그것만으로도 이 ST1을 선택한 건 최고. 지금까지 리뷰하는 헤루남이었습니다. 모두 행복해져라.